이번 영상에서는 발리에서 가까운 낭만으로 가득 찬 섬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곳은 바로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윤식당 촬영지로 유명해진 길리입니다. 길리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길리의 기본 정보들을 먼저 알려드리고 가성비 숙소와 식당 등등 다양한 정보들까지 전부 소개해 드릴게요. 길리는 발리 여행으로 많이 찾는 곳이긴 하지만 사실은 발리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롬복에 위치해 있어요. 길리는 길리 트라왕안, 길리 메노, 길리 아이르 이렇게 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인 길리 트라왕안에 다녀왔습니다. 걸어서 1시간 정도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섬인 길리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동수단은 마차와 자전거로만 제한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은 이동이 불편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 부부는 9일 동안 도보와 마차만으로도 충분히 여행을 즐기고 왔습니다. 길리는 위치에 따라 즐길 거리가 다양한 섬인데요. 동쪽에 항구가 있고 동쪽과 북쪽에서 거북이를 볼 수 있어요. 서쪽은 노을 명소로 유명해서 노을 지는 시간이면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서쪽으로 모입니다. 이러한 길리의 위치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숙소를 정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길리로 갈 때는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발리에서 길리로 가는 배는 대부분 빠당바이 항구에서 출발해요. 길리로 가는 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인에게는 에카자야, 와하나, 블루워터 익스프레스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희는 그 중에서 가성비가 좋은 와하나 보트를 선택했습니다. 와하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해도 되지만 대행업체인 이지길리를 통해서 예약하면 더 저렴하다고 해서 배 티켓부터 프라이빗카 왕복 픽드랍까지 이지길리에서 예약했어요. 저희는 사누르에서 픽업해서 우붓에서 드랍하는 일정이었고 비용은 프라이빗 픽드랍 차량의 배 티켓까지 포함해서 2인 기준 총 2,090K였어요. 와츠 앱으로 기사님과 배 시간에 맞춰서 픽업 일정을 미리 조율했고 출발 당일에 조율했던 시간에 딱 맞게 저희가 머물렀던 프라임 플라자 호텔 사누르로 픽업을 와주셨어요. 사누르에서 빠당바이 항구까지는 차로 1시간 30분 정도 걸려서 도착했는데 기사님께서 와하나 사무실이 아닌 근처 대행업체에 저희를 내려주셨어요. 비용을 이곳에서 지불하고 나니까 와하나 목걸이와 배 티켓을 가져다 주셨고 길리에서 나올 때 필요한 티켓까지 함께 있으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안내받았어요. 비용은 카드로 지불할 경우 3% 수수료가 있다고 해서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티켓도 받았으니까 이제 배 시간 맞춰서 잘 타기만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발리에서 배를 타고 길리로 갈 때 미리 챙겨둬야 할 게 또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항구세와 입도세, 출도세를 지불하는 건데요. 단어부터 생소하다 보니 이걸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배를 못 탈 뻔했어요. 빠당바이 항구에서 배를 타기 전에는 일단 항구세만 먼저 기억하시면 되는데 와하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와하나 사무실 내에 항구세 내는 곳을 주로 이용하고 에카자야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빠당바이 항구 입구 쪽에 있는 사무실에서 항구세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항구세를 내고 나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영수증을 주는데 입구에서 이 영수증을 확인받아야만 배 타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발리에서 길리로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항구세 영수증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하나 보트에 타기 전에 큰 짐은 짐칸에 따로 실어주시는데 목적지에 따라 가방에 띠를 구분해서 붙여주시는 것 같길래 길리의 다른 섬들과 헷갈리지 않도록 길리 트라왕안이라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배에 탑승했어요. 배는 앞좌석과 간격도 적당하고 좌석도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다만 앞쪽 자리는 기름 냄새가 좀 나는 편이고 에어컨 바로 앞자리는 물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 뒤로 2-3번째 줄 정도 자리를 추천드립니다. 배가 출발한 지 1시간 30분 정도 만에 길리가 보였는데 항구가 작다 보니까 다른 배들을 기다리느라 30분 동안 대기를 해야 했어요. 배에서 내리면 맡겨둔 짐을 찾고 섬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가서 입도세를 내야 해요. 입도세까지 내고 섬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정말 길리 트라왕안 도착입니다. 길리에서 발리로 다시 돌아갈 때도 비슷한데요. 와하나 사무실로 가서 체크인을 하고 배에 타기 전에 출도세만 내면 끝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체크인할 때 11시 30분 출발 예정이었던 배가 1시 출발로 갑자기 변경되었다고 안내받아서 할 수 없이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와하나 사무실에 짐을 맡겨두고 근처 카페로 왔는데 사유 카페가 에어컨도 있고 카페 밖에 짐 보관하는 곳도 있어서 배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기로 많이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체크인할 때 배 타기 1시간 전까지 사무실로 오라고 안내를 받았어서 시간에 맞춰 와하나 사무실로 갔어요. 맡겨뒀던 짐을 챙겨서 항구 앞에 있는 휴게소 같은 공간으로 직원분과 함께 이동했고 여기에서 배 타기 전까지 또 대기했습니다.
배 탈 시간이 되니까 직원분께서 배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타러 가라고 알려주셨는데 이때 출도세 내는 것도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항구세 낼 때 호되게 당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꼼꼼히 알아보고 와서 기다리는 동안 출도세를 미리 내고 왔는데 덕분에 영수증만 보여드리고 바로 배를 타러 갈 수 있었습니다. 길리 트라왕안에서 발리로 갈 때는 길리 아이르와 롬복을 들렀다가 빠당바이 항구로 가는데 약 2시간 반 정도 소요되었고 배가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발리에서 길리 왕복 배를 탑승하실 때는 배멀미약을 미리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특히 길리에서는 멀미약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발리에서 멀미약을 미리 사서 가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길리에서의 기억이 좋게 남은 건 이 숙소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길리 펄 선셋 리조트는 길리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숙소 앞에만 나와도 멋진 노을을 볼 수 있고 항구 근처보다는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리조트 입구에 있는 수영장은 투숙객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사용할 수 있고 입구에서 자전거 대여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직접 타보진 않았지만 자전거 상태에 대한 후기가 엄청 좋진 않더라고요. 리조트 외관은 SNS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 너무 예뻤고 객실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수영장과 레스토랑이 엄청 북적이지 않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객실은 깔끔하고 넓은 편이었는데 긴 테이블도 있어서 이것저것 짐 놔두기도 좋았고 간간히 노트북으로 작업하기에도 좋았어요. 저희는 무엇보다 여기 화장실이 정말 깔끔해서 마음에 들었는데요. 넓어서 좋긴 했지만 다른 흔한 발리 숙소들처럼 샤워기 필터 상태나 배수는 조금 흐린 눈을 해주셔야 합니다. 리조트 바로 앞에는 프라이빗 비치가 있어서 매일 노을을 보러 나갔는데 정말 매일 봐도 질리지 않는 풍경이었어요. 노을 지는 시간에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두 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은 여기가 정말 낭만이 가득한 섬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들더라고요. 노을을 보면서 낭만을 한가득 채우고 리조트로 돌아왔는데 수영장 밤 분위기가 너무 예뻐 보이니까 또 밤 수영을 안 해볼 수 없잖아요. 마침 사람도 많이 없어서 밤 수영의 낭만까지 잠시 즐겨봤습니다. 그 외에도 길리 펄 선셋 리조트는 조식 맛집으로도 유명한데요. 4박 5일 동안 먹었던 조식 메뉴가 대부분 맛있는 편이었어요. 리조트 레스토랑 음식이 나름 괜찮아서 여기서 점심 저녁도 자주 해결했고 스노클링 투어 다녀왔을 때는 너무 피곤해서 룸 서비스도 이용했어요. 저희가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것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메뉴는 2가지 정도가 생각나는데 다른 메뉴들도 워낙 많으니까 이건 참고만 해주세요. 리조트 입구 쪽에는 마사지샵도 있었는데 여기 후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용해봤습니다. 기본 마사지와 조금 마비 있는 마사지를 각각 받아봤는데 조금 마비 있는 마사지도 엄청 세거나 아프지 않았고 적당히 시원했어요. 커플룸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했지만 가게도 깔끔했고 직원들도 친절해서 좋았습니다. 마사지샵 옆에 젤라또 가게가 있어서 거기도 가봤는데 엄청난 맛은 아니지만 새콤하면서 과일 맛이 많이 느껴졌어요. 다만 2스쿱에 55K로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었습니다. 길리 펄 선셋 리조트는 4박 5일이 너무 짧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저희 취향에 잘 맞았던 숙소였는데요. 프라이빗 비치에서 예쁜 노을도 볼 수 있고 조식도 맛있는 가성비 숙소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길리 펄 선셋 리조트를 추천드립니다. 길리에서 꼭 즐기고 와야 할 게 뭐냐고 묻는다면 큰 고민 없이 노을과 거북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길리 펄 선셋 리조트가 노을을 즐기기에 좋은 숙소였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빌라 파인트리는 거북이를 볼 수 있는 터틀 포인트까지 도보 10분 내외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숙소입니다. 그 외에도 빌라 파인트리는 독특한 이력을 하나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사장님께서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인 윤식당을 촬영했던 자리에서 원래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지금은 자리를 옮겨서 현재 위치에서 숙소와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촬영 당시에 사용됐던 테이블이나 소품들을 구경할 수 있고 그 공간에서 식사도 할 수 있어요. 식당에는 다양한 메뉴가 있었는데 라면, 라볶이, 순두부찌개 등등 한식 메뉴도 있어서 식당만 이용하는 한국인들도 꽤 있었어요. 여기 한식이 맛도 나름 괜찮아서 저희도 물놀이하고 와서 종종 먹었는데요. 길리에서 물놀이하고 먹는 한식이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숙소는 전체적으로 조경이 예쁘게 잘 되어 있었고 예쁜 수영장도 있었어요. 객실도 넓은 편이라서 짐 놔두기에 편하고 좋긴 했는데 구석구석 세월의 흔적이 제법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체크인할 때까지만 해도 조용하고 잔잔한 숙소 분위기가 참 마음에 들고 좋았는데요. 갑자기 비가 무섭게 쏟아지더니 수영장 옆에 큰 나무가 부러진 거예요. 저희는 방에서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은 웃으면서 뭔가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치우고 있는 게 맞는지 살짝 의심이 들기도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숙소가 다시 원래의 분위기로 돌아온 걸 보니까 이런 상황을 저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해결할 수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빌라 파인트리 식당에서 먹어봤던 음식들은 대체로 무난했고 그 중에서 한식을 제외하고는 퀘사디아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조식으로는 미고랭, 나시고랭, 토스트, 샌드위치 등을 먹었고 다른 것보다도 의외로 바나나 주스가 맛있었습니다. 여기가 엄청난 한식 맛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곳에서 이 정도 한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던 곳이었고 직원들이 어려 보였는데 일 처리를 깔끔하게 잘하는 것도 참 대단하게 느껴졌던 곳이었어요. 특히 빌라 파인트리 직원들이 수줍게 한국말을 조금씩 해주는 게 너무 귀여웠는데 그래서인지 더 정겨운 마음이 드는 숙소였습니다. 길리는 섬 동쪽과 북쪽에 터틀 포인트가 있을 정도로 쉽게 거북이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길리에서 거북이를 만나는 방법은 업체 투어를 이용하는 방법과 셀프 스노클링으로 거북이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는 투어와 셀프 스노클링을 비교해보고 싶어서 모두 경험해보고 왔습니다. 업체를 이용한 스노클링 투어는 퍼블릭 투어와 프라이빗 투어로 나눠지는데 저희는 극내향인 파워 아이 부부라서 저희끼리만 갈 수 있는 프라이빗 투어를 선택했어요. 업체는 한국인 후기가 좋았던 아일랜드 스타보트로 결정했고 왓츠 앱으로 하루 전날 2시간 코스를 예약했습니다. 길리에 스노클링 투어 업체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아침 7시 30분에 출발하는 일정이었는데도 인기가 많은 스팟에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저희는 깊은 곳에서 수영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2시간 코스도 꽤 힘들었는데 그래도 거북이와 물고기를 정말 많이 봤고 빈과 모글리가 손잡고 데리고 다녀주기도 하고 잘 이끌어줘서 좋은 경험으로 남은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을 하지 못해서 가지 못하는 곳도 저희가 구경하는 동안 모글리와 딩이 영상으로 전부 남겨주고 어떻게든 사진과 영상을 많이 남겨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저희가 경험해본 프라이빗 스노클링 투어는 아무래도 물에서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나 프리다이빙을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분들이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특히 영상이나 사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어를 이용하실 때 이른 시간에 출발하도록 업체와 잘 조율하시길 바라고 생각보다 배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멀미약을 미리 먹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길리에서는 꼭 스노클링 투어가 아니더라도 발이 닿는 얕은 바다에서 셀프로도 거북이를 볼 수 있는데요. 거북이의 주식인 해초가 얕은 바다에도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저희는 빌라 파인트리 숙소가 있었던 북쪽에서 셀프 스노클링을 2번 했는데 물에 들어가자마자 거북이가 있는 건 아니었고 조금 찾고 기다려야 했어요. 첫날은 우연히 한 마리를 발견했고 둘째 날은 3마리를 봤는데 근처 식당 직원분께서 거북이를 발견하고 알려주셔서 볼 수 있었어요. 혹시 셀프 스노클링으로는 거북이를 한 마리도 못 볼까봐 가기 전에 후기를 많이 찾아봤었는데 여러 후기에 쓰여있던 거북이가 자주 나타난다는 시간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른 아침부터 직접 기다려본 경험으로는 수위가 높아지고 해가 나면서 수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거북이들이 얕은 곳에서도 조금씩 나타났던 것 같아요. 수영을 잘 못하는 저희에게는 깊은 곳보다는 발이 닿는 곳에서 쉬엄쉬엄 하는 셀프 스노클링이 마음도 편하고 더 잘 맞는 느낌이었고 특히 거북이를 직접 발견했을 때 느꼈던 뭔가 짜릿했던 그 쾌감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셀프 스노클링의 단점이라면 촬영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는 건데요. 투어 가이드를 해줬던 모글리와 딩이 촬영을 얼마나 열심히 해준 건지 직접 촬영하다 보니까 새삼 대단하고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길리에서 스노클링 할 때 물벼룩과 해파리가 있었다는 후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동쪽보다 북쪽이 수중 환경이 좋은 편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시고 해가 엄청 강한 편이니까 살이 많이 노출되지 않는 수영복을 입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리부 비치클럽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길리 펄선셋 리조트에서 가까운 식당입니다. 길리 서쪽에 있는 식당인 만큼 노을을 보면서 식사하기에 좋았던 곳인데 해변 쪽으로는 모닥불도 피워주고 한쪽에서는 공연도 하고 있었어요. 말리부 비치클럽에서 먹었던 마르게리따 피자는 담백하면서 무난한 느낌이었고 감자튀김이 두툼해서 맛있었어요. 길리 서쪽 해변에서 노을을 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말리부 비치클럽을 추천드립니다. 마이하우스는 길리 피자 맛집이라는 후기를 보고 찾아온 곳이에요. 가게 분위기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하더라고요. 마이하우스에서 먹었던 포테이토 피자는 담백해서 좋았고 크림 파스타도 버섯 향이 느껴지면서 소스가 부드러워서 맛있게 먹었어요.
발리에서 먹은 양식들이 대부분 간이 센 편이었는데 여기는 피자와 파스타 모두 간이 적당해서 좋았습니다. 길리 양식 맛집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는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까사보니따는 길리 북쪽 거북이 스노클링 스팟 바로 앞에 있어서 한국인들에게 유명한 식당입니다. 바다 쪽으로 방갈로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앉았는데 마치 뗏목을 타고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BBQ 치킨은 기름이 쫙 빠진 한국식 치킨 바비큐 느낌이었는데 닭고기가 부드럽고 꽤 먹을만 했어요. 음식도 음식이지만 바다가 바로 앞에 있어서 뷰가 정말 좋았고 방갈로 자리 옆으로는 바다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도 있어서 가족끼리 자리를 잡아두고 자유롭게 물놀이도 하러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곳입니다. 레이지 코코넛은 일몰 시간에 큰 기대 없이 노을빛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가 본 곳이에요. 생선 타코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궁금해서 주문해 본 음식이었는데 생선 튀김이 생각보다 정말 고소했고 아보카도가 토마토 소스와 잘 어울려서 맛있더라고요. 여기서 본 노을도 참 예뻤는데 노을 보면서 가볍게 맥주 한잔 할 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레이지 코코넛을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길리는 발리에서 찾아가기에 접근성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발리 여행 중에 길리를 가신다면 최소 3-4박 정도는 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특히 배로 2시간 정도는 가야 하기 때문에 배멀미가 심하신 분들에겐 발리에서 길리로 가는 것은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이동하는 데 시간을 제법 소요해야 하는 만큼 여행 일정이 짧으신 분들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섬 내에서는 자전거와 마차로만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길리에서 8박 9일 동안 머물면서 북쪽과 서쪽으로 숙소를 나눠서 지낸 덕분인지 이동수단에 대한 불편함은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북쪽에 있을 때는 거북이와 수영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고 서쪽에서 지낼 때는 매일매일 노을을 실컷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불편했던 점들이 지금은 낭만으로 느껴질 만큼 길리에서 보낸 시간들이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아서 저희는 다음에 롬복을 통해 길리로 가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낭만이 있다면 이 정도 불편함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신다면 길리는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혹여나 섬이라 환경도 조금 걱정되고 여러가지로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길리 여행이 그런 생각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은 저희가 상상한 발리 그 자체였던 우붓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발리 필수 여행 코스인 만큼 초가성비 숙소부터 다른 다양한 정보들까지 꼼꼼하게 담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여행지에서 만나요.